저는 조성면 삼정마을에서 살고 있는 워킹맘 박상아입니다. 현재 보성군청 일도 돕고 청년센터에서 클래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고요. 지금 이제 기농에서 지금 건축 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저는 그때가 이제 취업 준비할 때 찾아왔던 것 같아요. 남들 이제 자소서 쓰고 뭐 스펙 쌓고 뭐 되게 열심히 이제 취업 준비도 저도 대학 졸업하고 했었는데 뭔가 이제 제 삶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주도에서 한 2달 정도 혼자 여행을 했었어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제 제 내면을 좀 돌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도 있어지고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제 좋아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러운 인생의 진리들을 또 좋은 풍경에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했던 기억 때문에 또 자연으로 더 오게 되지 않았나. 그 전부터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고 싶었는데 아이가 이제 도시라든지 시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나 그런 환경을 좀 생각도 했고요. 시골에서 이제 자연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강해서 추천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와이프의 그 결정적으로 추위를 일단 많이 타고 제가 제주도도 가보고 이제 경상도 쪽에 문경 그런 쪽도 가보고요. 이제 저 충남 쪽이나 충북 쪽에도 가서 살진 않았지만 그쪽에서도 좀 지내봤고요. 여러 군데를 둘러봤는데 아마 좀 아직은 그래도 좀 뭐랄까 그 전라남도 쪽 사람들이 인정이 조금 많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그런 좀 문화적인 거나 이런 자연 환경 이렇게 산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바로 바다도 있고 그리고 작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햇살이 따뜻하고 그러니까 이모작도 가능하고 여기면 처음으로 이제 기촌이나 기농을 하면 가족들이 그래도 좀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그런 생활을 더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 번째로는 또 뭐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뭐 집값이라든지 땅값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5-6배씩 뛰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래도 땅을 구해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살 만한 동네는 보성이나 전라남도 쪽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도 이전에는 이제 창원에서 살아서 이제 인터넷으로 정보 찾고 이제 현지에 가서 왔다 갔다 하고 그걸 2달 내내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귀농귀촌 뭐 부동산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루에 몇 군데씩도 막씩도 돌아보고 되게 고생 많이 했었어요. 신랑이 진짜 전국을 떠돌아다니. 근데 그만큼 시골 분들이 부동산에 매물로 잘 안 올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으로 오고자 하는 도시 분들이 집을 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귀농귀촌 홈페이지라든지 뭐 빈집 찾기라든지 뭐 유튜브 매물이나 아까 이제 저희가 집을 발견한 교차로 어플이라든지 이 집도 사실 시골분이 내놓은 게 아니고 도시분이 이제 순천에 내놓은 매물을 이제 저희가 교차로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집을 결과적으로는 하게 됐죠. 모아둔 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한국도시주택금융공사에서 시골집으로 이제 약간의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보통 이 시골 주택은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서 다른 은행에서도 안 해주지만 농협에서도 안 해주시거든요. 심사를 해주시는 분이 이제 집을 감정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집도 이제 옛날 한옥집이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유리하게 장점이 있었던 게 아기도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었고 사실은 안 해주고자 하면 그냥 안 되는 집이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어느 정도의 현 매물이 이렇게 감정 평가가 되는 매물이 있어야겠지만은 진짜 여기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그런 것도 가지고 보시는 있어 것 같아. 가지고 있어야지 많이 그런 심사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알아보니까 그 보성군청에서 그 보금자리 이자 지원 사업, 그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 이자를 이제 36개월 정도 지원을 해주는 정책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상은 했지만 좀 제일 놀라웠던 게 벌레가 좀 놀라웠거든요. 저희가 60년 된 농가주택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 갈라진 틈 사이사이에서 벌레들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게 좀 충격적이지 않나. 두 번째는 취업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도시는 이제 자소서든 뭐 경력이든 뭐 자기를 검증해내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시골은 조금 인심도 좋고 정도 좋아서 사람만 괜찮으면 좀 믿고 맡겨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딱히 뭘 취업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시골은 그냥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맞아. 뭔가 부지런을 떨고 그런 사람들한테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는 시골에 오면은 그냥 도시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환경만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밭도 있고 바깥도 있고 돌봐야 할 것들이 이렇게 생기니까 뭐 육아와 살림 그리고 바깥일까지 같이 이렇게 하기가 조금 벅차더라고요. 그리고 쓰는 일이라든지 고칠 게 많거든요, 시골은. 그러니까 남자의 역할이 더 도드라져요. 그래서 도시보다 남자와 여자의 그런 역할이 분담이. 더 뚜렷해지고 그 역할도 폭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가장 힘든 거는 사람들과의 문화적인 다름. 저희는 사실 그 어릴 때부터 도시에서 크고 자랐기 때문에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추구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었어요. 일에 대한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그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것들이 다른 방면에 좀 도시 사람들은 그냥 매달 뭐 돈을 벌어서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그걸로 여가 시간도 즐기고 이야기 내용도 많이 다르고 도시에서 전문적인 일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올 경우에는 조금 사람들이랑 문화적인 것 때문에 고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평생 이제 정돈된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농가주택에 와서 산다는 게 진짜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면서 저희는 이제 조금씩 리모델링을 하면서 곧 살아보자 해서 계속해서 이제 정돈되지 않는 환경, 공사 이런 것들이 지속되니까 이제 저는 그런 환경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이제 신랑이 미리 먼저 이제 뭐 제주도나 고흥이나 뭐 예당에서 이렇게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저한테 이제 그런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어떤 변화될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음을 좀 많이 비우고 온 케이스긴 해요. 비워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르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생각보다 적응을 좀 잘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거는 아이 아플 때. 제대로 된 소아과 전문의가 근처에 없어서 차 타고 이제 1시간 이상 나가야 되는 점. 코 시국에 마스크 안 끼고 다닐 저희 가족만의 공간이 있다는 점이 자연이랑 가까이 있어서 아무래도 아이한테 교육적으로 되게 좋은 점. 저희 일상생활이 뭐 블루베리 따고 새끼 고양이 만지고 뭐 곤충들 관찰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일상이거든요. 특별히 체험을 가지 않아도 이제 아이랑 자연에서 교감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점이 좀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또 세 번째로는
시골 인심이 너무 좋아요. 저희가 마을 분들 굉장히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요. 김장하면 김장 때마다 갖다 주시고, 뭐 마늘, 파, 뭐 양파, 뭐 배추, 상추 막 저희가 진짜 드린 것도 없는데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농사는 지을 줄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뭐 커튼을 새 걸로 갈아서 설치를 해드린다든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갖다 드린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품앗이를 하죠. 사람들 불러서 집에서 같이 음식 해먹는 그런 문화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되게 삶의 지혜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내가 당장 막 가진 게 많이 없어도 같이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되게 시골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배워요. 뭐 저희 같은 되게- 경우는 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텃세가 있고 그렇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막 뭐 반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하는데 이제 되게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자기 방식을 밀어붙이고 뭐 그러셨던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곳은 막 집에도 그냥 막 함부로 그냥 뭐 노크도 없이 막 들어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일도 저는. 있죠. 예,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거는 뭐 다 그렇지는 않고 또 사실 농사 지으러 내려오시는 분들을 위한 귀농 정책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책은 제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같은 경우도 이제 밭이 있는 이제 농가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이제 귀농으로 포함이 돼서 농사를 짓고자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은 많은데 받은 게 없죠. 그렇죠. 거의 없죠. 뭐 최근에 우선 귀농귀촌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인 이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오래된 창 문 다 이제 이중창으로 바꿨거든요. 이제 저희가 했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귀농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500만 원 정도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내부라든지 화장실 공사라든지 집에 이제 소소하게 고치고 어, 싶은 것들을 500만 원 맞아요. 선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보수해야 될 곳이 한옥집은 뭐 이사로 오면 무조건 있습니다. 뭐 확실히 이제 에어컨 같은 거 틀어도 더 시원하고 그런 정책들은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셀프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겁니다. 예. 맞아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들 그런 말씀 근데 자기가 꾸미고도 싶고 좀 도전적인 생각도 가지고 계시면 기존에 있는 집을 조금씩 이제 바꿔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오는 만족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잠을 자야 되니까 이제 자는 방부터 해가지고 이제 합판을 댄다든지 단열재를 대고 뭐 석고보드라는 그런 자재를 대가지고 핸디코트라는 그런 걸 빠데라고 하죠 보통. 그런 걸 이제 발라가지고 샌딩도 같이 해가지고 이제 페인팅 작업까지 이제 마무리했고, 보통은 도배를 하시는데 저는 도배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냥 페인팅해서 난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칠하고 위에 천장도 뜯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내보니까 보통은 도배를 하고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집 하나씩 팔 때마다 마을 분들이 와가지고 우르르 얼마나 와가지고. 보고 하고 얼마나 했나 보고 하고 막 색깔도 이제 신랑이 원하는 대로 이제 칠하고 하니까 또 그것도 너무 예쁘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신랑은 물론 힘들었겠지만 보는 재미도 있고 또 이제 진짜 우리 집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거의 씻는 곳이 세면 바닥이었어요. 그냥 세면 바닥에 수도꼭지 끝. 야 여기도 좀 어차피 우리가 살까 우리 애한테 맞춰서 해보자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는 애기도 있고 그래서 샤워장을 그냥 샤워기만 달지 않고 그 벽을 하나 세워서 이제 막아가지고 나중에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더우니까 시원한 물을 받는다든지 뜨거운 물을 받아서 목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한번 탕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제 나는 뭐 옆에 붙이는 세면대가 하고 싶어 해서 그런 것도 시켜가지고 달아보기도 하고, 타일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보고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공부까지는 아니지만 유튜브를 보고 이제 시공을 저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 뭐 공사하는 기간도 많이 오래 걸리고 어려움도 있고 근데 난항도 가성비는- 있고 하고 나니까 그래도 그런 힘들었던 노고가 딱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딱 하고 나니까. 비밀기촌 하시기 전에 마음을 좀 많이 비우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적 차이도 심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시골에 와서 펼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렇게 포기하기보다 내 마음에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들을 잘 품고 아니 근데 비워야 돼. 내가 살던 방식 그대로 여기 와서 살고자 하면 사람들이 뭐만 얘기 하나 하면 그냥 텃세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그래, 되게 마음을 있더라고. 좀 비워야 돼. 비우긴 비워야 되는 거. 또 마음속에 막 시골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 어떤 그런 농촌에 대한 그런 로망이라든지 뭐든 있으면 꼭 언젠가는 뭐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내려와서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더 빨리 내려올 걸. 결혼하기 전에 아이 없을 때 그랬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아. 더 어리고 더 젊을 때 내려와야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꿈을 펼치고 싶은 거. 꿈을 펼치고 싶은 거?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나는 좀 달라. 어떤데요? 뭐 꿈을 펼치고 싶기도 한데 그냥 이제 제2의 보금자리? 내가 다른 타 지역에 나가서도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보성으로 갈 것 같아. 그런 느낌? 그 집이 또 생겼으니까 더 마음이 이 보성에게 착 붙는 것 같아. 이제 다른 데는 어디 막 보러 가야 되고 막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는데 맞아, 그냥 피곤해. 이제 여기 그냥 있고 싶고 이제 그래, 자, 한별 알겠습니다. 바이바이.